제가 저기 지난주에 저기 샌디에고에서 호프 글로벌 컨퍼런스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것하고 배웠던 것을 이게 좀 잘 섞어가지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주중 예배인데 갑자기 레슨을 하시라 그러니까 레슨보다 좀 쉐어링 쪽으로 그렇게 그리고 어, 졸지 마세요. 제가 좀 톤이 이렇게 좀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예. 이제 호프 지난주 우리 호프 걷기 대회를 했잖아요. 되게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사진이 되게 많아서 다 실진 못하고요. 좀 인상 깊었던 사진을 제가 이렇게 띄웠는데 길게 좀 나온 거 이제 저희 봉사자들끼리 한 성찬 예배고요. 또 옆에는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우리 배수연이가 보안이하고 같이 좀 시간 보내줬던 거. 밑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걷기 대회에 참여했던 건데, 저 개인적으로 이 봉사자들 이렇게 항상 제가 요번에도 봉사자들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사할 때 사람 구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부탁드리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항상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우리 몇몇 형제 자매분들께서 선뜻 오셔가지고 본인이 도와주겠다 이런 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특히 저기 우리 석규 형님도 계시고 또 논문호 형님, 그다음에 저기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니까 너무 힘이 됐어요. 어른 아니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저 수연이가 보아냐고 저렇게 시간 보냈던 게 현경 씨가 굉장히 이렇게 필요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 시간만으로도 현경 씨가 굉장히 격려가 됐을 거고, 보안이는 뭐 모르겠어요. 걔가 뭘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하여튼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모금은 309만 500원인데요. 이건 일요일 기준이고요. 그 이후로 더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전주 미션 예배도 있고 또 명동 가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모금이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아무튼 이게 되게 감사하고 또 30%는 호프를 위해 쓰고 나머지 이제 70%는 저희가 아산병원에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뭐 이렇게 한 400여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아산병원 이렇게 전달했잖아요. 근데 그게 크면 크고 또 작으면 작고 어떤 분들한테는 한 달 월급도 안 되고 뭐 그런 돈이지만 그걸로 또 우리 2명의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호프 글로벌 컨퍼런스 얘기인데요. 이번에 저기 샌디에고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갈까 말까.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페낭에서 해가지고 페낭 가까운데 뭐 또 환승하고 그러면 거기 또 몇 시간 걸렸는데 그래도 이제 페낭에 가긴 했는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 형제자매들 때 나 이거 매년 오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샌디에고에서 또 한다고 하니까 막 갈등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래 한번 등록을 해볼까 이제 비행기표를 찾는데 비행기표가 80만 원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해가지고 예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잘 갔다 왔죠. 네. 가서 작년에는 제가 이제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막 너가 정우였구나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여겼어요. 맨날 이메일로만 막 얘기 주고받고 막 하고 맨날 저기 호프 뭐 참석하면 참석하지도 않고 막 그랬던 한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들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굉장히 정우 뭐 마이 브라더 막 그러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안겨주고, 여기 긴 사진 보면은 여기 이제 흑인 자매가 이제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프리실라라는 자매인데 굉장히 에너지 막 넘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계속 춤추고 막 하면서 그리고 저런 사진 막 찍자고 계속 네. 그래가지고 저 뒤에 계신 분은 캄보디아 병원에 있는 의사, 시안스쿠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평생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죠. 저분이 제가 이제 갑상선 이제 항진증이 있다 얘기하니까 딱 알더라고요. 항진증이냐 저하증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항진증이다 그랬더니 막 걱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얘기해줘가지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에서 위에는 저 두 분은 독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름이 찬인데
사실 저희가 예전에 난민 문제 터졌을 때 프랑스하고도 막 컨택하고 그랬었는데 유럽 쪽에 어떻게 컨택해 보려고 근데 메일 보내도 아무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독일 쪽에 이제 제가 길을 뚫어 나가지고 이제 그 일이 생기면 저쪽하고 얘기를 하면 때마침 저 자매가 이제 독일 호프 담당자고요. 형제는 그냥 그 직장 다니면서 이제 서포트하는 형제인데 둘이 부부예요. 근데 이제 자매가 그 뭐죠? 난민 그 구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그때는 연락이 안 됐냐 그러니까 그때는 호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담당하는 사람도 없었고 막 그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뚫렸으니까 저희가 좀 다채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분은 이제 호주에서 저처럼 이제 그 컨트리 디렉터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이번에 이제 아시아를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계속 그 막 PPT 그 활동 보내달라고 막 저를 괴롭혀가지고 제가 그 막 보냈더니 이걸 요약해서 보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친해져 만났더니 아 너가 정우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분이 뭘 소개했냐면 제가 여러 개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딱 연극 치료 요거 하나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만 발표해가지고 네. 요거 이제 저희 단체 사진이고요. 저 밑에 줄 이렇게 거기 이제 남자분 밑에 줄에 남자분이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아츠시라는 형제고 네. 나중에 일본 혹시 방문하시면 일본 호프가 되게 잘 되고 있으니까 구경 막 이렇게 뭐 관광처럼 구경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시면은 아츠시 형제한테 연락하고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진에서 이분이 준 벨라스코인데 저도 맨날 이름만 듣다가 왜냐면 우리 필리핀 그 태풍 피해 지진 피해 났을 때 저희가 돈 막 많이 보내주고 메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막 행사 가면은 이분이 안 오고 이분이 오면 제가 안 가고 막 그래 엇갈리다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막 되게 이제 반가워하는 막 그 마치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 같이 예. 그래서 되게 다음부터 우리가 또 그 재난 있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자주 연락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그 행사장이 되게 저는 우리 아시아에서 하던 컨퍼런스 생각해요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이게 미국 호프 컨퍼런스인데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각 부스들도 막 이렇게 우리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막 바자회 하듯이 뭐 이렇게 뭐 어떤 나라별로 이렇게 호프 알리는 부스도 있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재난 대응팀 부스인데 네, 여기 이분이 찰스거든요. 이름이 찰스예요. 무슨 뭐 동네 형 같지만 이름은 찰스입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형제고요. 자매가 같이 부부 그 자매가 인도네시아 호프를 담당하고 있고 이분은 이제 아시아라든지 그 재난 관련해 가지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제 저렇게 그 재난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막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요. 그 뭐 같아요? 예, 정수기 맞아요. 저게 이렇게 그 재난 물 끊어지고 그럴 때 저기다 막 뭐 진짜 구정물 같은 거 넣어도 저기 앞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필터가 다 그 걸러가지고 그 정화해가지고 물을 쓸 수 있게 그리고 필터도 그 반영구적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털어가지고 쓰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도 얻을 수 있냐 그랬더니 아 물론 얻을 수 있다 그 재난이 발생하고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그 호프에 요청하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재난 뭐 큰 재난들이 많긴 하지만 뭐 그렇게 고생하시지만은 뭐 물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물이 끊어지면 또 어디서 물 엄청 보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아마 뭐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것만 엄청 보내죠 우리나라 그 지난번 산불 그 고성에 산불 났을 때 속옷 부족하다 그래 거기 막 사람들이 속옷 엄청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하여튼 이제 근데 호프가 이렇게 그런 좀 필요가 많은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네, 이런 걸 좀 느끼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받은 인상은 캠퍼스가 정말 많았어요. 캠퍼스가 제가 첫날 그 이제 컨퍼런스 클래스 딱 들어갔는데 다 막 저보다 한참 어린 애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게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30대 후반이고 그 친구들이 이제 20대 초반 막 이럴 텐데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애기 같은 친구들 또 네 명이 앞에 앉아가지고 막 클래스를 하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고, 또 자기들끼리 어리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막 토론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그 하여튼 호프 때문에 캠퍼스가 그렇게 많이 모인다는 것도 되게 놀랬어요. 그 클래스가 정말 많았고요. 그 굉장히 그 연사들도 보면은 뭐 어디 박사 뭐 이런 분들 막 데려다가 막 클래스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교회도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클래스도 여기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미국은 이제 인프라도 좋고 하니까 이제 좀 다른 부분은 있죠. 그리고 컨퍼런스인데 우리 교회 주빌리보다 규모가 더 큰 것 같았어요. 여기 이제 밑에도 보면 제가 예배나 밴드 찬양 얘기도 했지만 그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 팀 딱 짜가지고 여기 앞에 그 막 프레젠테이션부터 해가지고 기술 되게 좋은 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컨퍼런스가 장난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찰스 형제 조언인데요. 이 형제가 자꾸 저한테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못 알아듣는 영어를 막 말장난을 해가지고 제가 나 이해 못하니까 막 이해 못한다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한국 호프 막 얘기하면서 제가 한국 호프는 사실 되게 작고 별 볼 일도 없고 잘 안 된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 한국 호프는 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딱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네 나라처럼 많지는 않다, 한국은. 근데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비슷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제 데릭이라는 형제가 그 이제 호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기획하고 이렇게, 그래서 호프를 되게 잘 성장시켰다고. 그래서 그 형제한테 조언을 구해라. 근데 그 형제가 또 여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겨울에 그 형제를 지금 만나러 가려고 이제 계획 중이고요. 그 말레이시아가 우리가 보면은 동남아시아에 있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뭐 찰스 말로는 하여튼 말레이시아도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뭐 잘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 김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랑 가까우니까 그 싱가포르에도 프로그램이 되게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리고 이제 찰스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되도록이면은 그 친구를 많이 만들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 누구랑 막 친구인데 막 그 사람 소개해줄까 막 그러면서, 뭐 군인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인데 뭐 그 사람이 여기 인도네시아 파병 갔을 때 뭐 자기가 만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알겠다 그러면서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친구를 많이 만드는 거, 외부에서 호프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게 큰 거 같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호프의 구조, 이거는 이제 좀 궁금했어요. 미국은 좀 어떻게 굴러가나. 근데 뭐 하여튼 한국이나 여타 다른 호프들보다는 그래도 잘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돈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어떤 구조냐면은 이게 좀 가려지긴 했는데 각 지역마다 이게 챕터를 나눠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줄 한 챕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챕터장을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봉사자죠, 봉사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호프를 맡아서 자기네들 프로그램 기획하고 그 안에서 또 활동을 막 그러거든요. 좀 이따 제가 더 소개를 할 거예요. 한국도 이렇게 여기 이제 호프 챕터장들에 대한 무슨 장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호프 챕터장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레이징 모금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챕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기 지금 챕터가 있는 지도예요. 호프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미국은 되게 빽빽하죠. 하여튼 잘 사는 나라는 저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한국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 이름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저 올라와 있는지 몰랐어요, 제 이름.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저희 프로그램이 헬스하고 이제 소셜 프로그램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제가 뭐 리포팅하는 거 반영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저한테 막 모르는 형제들이 자꾸 전화해가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제 번호를 찾았는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한국에 이렇게 연락 없이 오는 형제들이 있어요. 종종 이제 그런 형제들이 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합평가는 제가 사실 호프 이 자리가 여기서 이런 자리 좀 그런 얘기 하지만 쉽지는 않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외롭고 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게 굉장히 미안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부탁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의기소침할 때도 많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항상 이게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위치가 이제 이렇게 있구나를 좀 이렇게 알고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나눌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 이후로는 그 제가 이제 거기서 여러 클래스들 중에 그 선택해가지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나눠드릴게요. 그 이제 이게 잘못 썼습니다. 제가 펀드레이징만 딱 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면서 막 하다가 좀 이따 근데 여러 클래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펀드레이징이랑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미디어. 네, 제가 SNS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예수님과 가난 뭐 구제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거를 제가 좀 위주로 들었고요. 먼저 동영상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영상 틀어주세요. I love to walk a lot. For every mile that I walked, people would donate at least $1 per mile. 1,500 miles was a huge goal. A goal that meant I have to walk more days, I have to sacrifice time. Everything just went right, and I was able to walk the 1,500 miles. And then not only that, the money just kept flowing in. It kept flowing in from everywhere. God raised $1,550, so he upped the ante by $50. And it's all because of God that $1,550 was raised for Hope Worldwide. What I chose to do was a Hope Legacy brunch where we had food, fellowship, music, and artwork all on display for everyone to see and enjoy. We were able to raise money through ticket sales, a silent auction, and through the church doing a donation for us. We had a goal of $500. We were able to raise $2,260 through the grace of God. There was no way I could do it alone. I had an awesome planning committee with me who are members of the Bridgepoint Church, and we had the whole support of Bridgepoint behind us.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us to do what we do, and we can't wait to do this again next year. Some people are hosting events with corporate sponsors. Let's start in Boston. And I said, hey guys, what about playing basketball for 24 hours and we can do it for Hope Worldwide? And they were game. And so our first one we did with 24 players. We raised $24,000. So we've been doing it for 10 years, and we've raised around $530,000 in those 10 years. I knew that I couldn't really help as much as I'd like to as a volunteer, but I knew we could play golf and do something about it by raising money through a golf tournament. And of course, we call it the Hope Worldwide Midwest Golf Classic. We've had our first annual golf classic. It's been a great success. We've had 40 golfers come out and over $10,000 raised to be able to give to the effort here in Chicago. I just am so grateful to be able to be a part of such a thing and thankful to God that He's enabled us to be able to do it. From walking 1,500 miles to hosting a golf tournament,
There are so many creative ways that people are raising money for Hope Worldwide and its programs. So get creative. Think outside the box. How can you be a force to help people in need? 제가 이 클래스를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요걸 먼저 틀어주더라고요. 되게 다행이었던 게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요거 딱 틀어주니까 명확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 이런 내용으로 하겠구나 하면서 봤는데 제가 뭐 느꼈냐면은 우리도 하고 있는데 딱 그 걷기 대회 있잖아, 걷기 대회. 그리고 골프. 내가 딱 보면서 저기 우리 박희진 형님하고 그 박영훈 원장님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거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자부심을 가져야겠다. 한국 호프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하는 것만 봐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자부심이 딱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선 걷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프 대회. 이 분야 되게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봉사로서 내가 원한 만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근데 나는 골프를 칠 수 있다. 이러면서 그걸로 뭘 해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금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이제 목표 설정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아까 그 여자 그 걷기 좋아하는 분처럼 내가 이만큼 목표를 세워서 하고 싶다 했는데 그걸 또 믿음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고 막 그랬다고. 네, 그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밑에 이제 우리가 왜 무엇을 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걷기 대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별거 없거든요. 걷기 대회가 그 뭐 걸어가지고 뭘 하는 게 뭐 있어요. 그 바로 앞인데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되게 중요한 거 재밌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사실 6.25 이후에 되게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는 신발도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막 초콜릿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의 자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맞잖아요. 근데 그게 나라가 잘 사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또 저기 그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은 또 양상을 달라요. 그래서 그 모금이라든지 자선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밌게 하는 거 내가. 그러면서 골프가 어떻게 자선과 연결되지? 그다음에 내가 뭐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이 어떻게 연결되지? 뭐 야구는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저 30분 한 거 맞죠? 네. 네,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제가 불어내가지고 네. 너무 농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데 이것도 사실 SNS 제가 되게 SNS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막 제가 사실 내성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뭘 남기는 게 싫어요 인터넷에. 네. 그래가지고 이거 딱 막상 갔더니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더라고 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딱 앉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 핵심적인 얘기는 교제였어요. 교제. 그러니까 교제의 폭을 되게 넓히고 그 우리 여기 진정한 필요를 찾아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가 과연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그 다음에 진정한 필요를 찾고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경험 많고 건실한 지역 단체를 찾으라는 거. 근데 이것도 아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대전에 평화의 마을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평화의 마을하고 되게 그 긴밀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유연한 아젠다를 지는데 아젠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제가 이해했던 거는 그 좀 이렇게 그 너무 막 이렇게 고지식하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이렇게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예수님의 삶을 반영하라. 딱 이제 저거 이제 마가복음 저 구절은요 어린아이처럼 뭐 되지 않으면 그 구절인데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렇게 사람들과 사물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신감을 가져라. 저 3상은 이제 다윗이 그 뭐 이렇게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전투에 나가니까 막 형들이 혼내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위치가 어딘지 알았다. 근데 하는 거지만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사람들과 더 연결시키고 그런 숙제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배웠다기보다 숙제를 가지고 왔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눌 얘기는 예수님과 가난인데 거기 프로그램 자체도 예수님과 가난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DPI 책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난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사가지고 이제 반 읽다가 지금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호프도 사실은 미국 호프도 예전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홈페이지 운영되는 게 맞나 막 싶고 막 이럴 정도로 이게 뭔가 좀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요즘은 홈페이지 보면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되게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이제 좀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스를 들어가서 좀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 좀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막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있잖아요. 막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데 근데 왜 도와야 될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니까 도와야 된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또 구약에서 뭐 이렇게 그랬다더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 그래서 왜 도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좋은 생각 있으신 분 계세요? 왜 도와야 될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네. 네? 네, 그렇죠. 마음이 찝찝하고 막 불편하고 막 그런 게 있죠. 네. 네? 네,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당연하죠. 우리가 말씀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개념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개념화 시켜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연구하는 주제이고, 그래서 그 책에서도 저런 얘기를 했고 로버트 카릴로라고 호프 CEO 전체 이제 대표하시는 분도 저런 얘기를 강조하셨고요. 근데 요번에 은퇴라는 스텝다운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사임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교회로 돌아가셨어요. 네, 목사님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이제 하여튼 거기서 그분도 강조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돌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네, 이 구절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딱 진짜 개념화 시켜갖고 굉장히 잘 설명해준 구절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거를 제자 훈련 개념으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었다. 이거를 이제 자선, 힐링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동등한 사실 가치다.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돼 있지 않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균형 있는 제자 삶을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자선 행위는 사실은 같은 거다. 같은 가치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숨이 차가지고 좀 읽어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홍제에 서셨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제 그 가난이란 부분을 좀 이제 확대한 그 구절이 아까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중에. 근데 이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지금 요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막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막 그 고쳐달라고 그러고 막 그 사실 거지라든지 이런 분 냄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때 당시 뭐 병 걸리고 막 그러면 상처 골마가지고 막 그런 데서 냄새 날 거고 하여튼 막 이렇게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이 만약 이 사람들이 막 내 집까지 쫓아오고 아니면 지금 교회 여기까지 막 쫓아오고 심지어 저 앞에서도 막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좀 바꿔서 좀 생각해봤던 게 제가 지금은 뭐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또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좀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구조를 보면서 가난한 사람과 그 사람들도 받아주는 그 병든 사람 고쳐주는 거하고 우리 죄인인 저희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시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이게 막 나는 개인적으로 싫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그렇게 내가 그런 갈등 상황이 왔을 때 도우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좀 마음을 제가 좀 갖게 됐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구절은요 누가복음 7장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에게 끝에 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구절도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막 세례를 많이 받았다라든지 막 자기가 뭐 천사를 봤다 이런 게 아니라 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어디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 공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 마지막인데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는요.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막 부르고 싶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막 돈도 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옷을 잘 빨지 않고 그러면 냄새도 났을 거고. 지체장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손이 많이 가요. 내가 사실 밖에서 붙어가지고 막 들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눈먼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잔치할 때 이런 사람들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에게도 도토리 집이 있다. 네. 외부에 뭐 장애인들 기관도 많고 우리가 돌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이 도토리 집이 있구나. 근데 사실 저도 도토리 집에 우리 김익현 형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못 가졌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도토리 집에 참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때마침 저희가 또 연말에 도토리 콘서트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그 장애 인식 개선 관련 그 토크 콘서트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작은 미니 콘서트 같은 것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함께 많이 와가지고 연말에 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밖에 이제 자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구절을 그때 클래스에 이렇게 쭉 줬는데 저 중에 이제 다 아시는 구절에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게 진짜 그 평생의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도전이고 숙제인데 저는 막 그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저게 진짜가 아닐 거야 그러면서 네. 왜냐하면 근데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막 이렇게 다 막 베풀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결혼하면서 점점 이렇게 그 아내 생각, 아이 생각 하게 되니까 놓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또 요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할 수 있을까? 그러진 못할 건데 예수님도 그걸 바라실까?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일부 같아요. 일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돈과 시간을 내가 팔 수 있구나. 네. 물론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 호프에서 그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돈이 많으신 분은 돈을 쓰면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막 그 탕진할 정도 쓰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시간, 내가 시간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부터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막 말씀에서 또 이렇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고지고대로 물론 해야 되지만 좀 이렇게 현대의 관점에서 좀 봐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호프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아까 이제 저기 위에 세 개는 챕터장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챕터장이나 그 각 나라 컨트리 디렉터나 뭐 역할이 비슷하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그 실제로 제가 그런 일들 기획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성하고 좀 많이 애쓰도록 할게요. 네, 모금하는 거 이것도 제가 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목사님들께서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교회 일에 관여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또 성숙하신 분들이 또 목사님들 대리해서 도와주시고 성경 공부 인도해주시고 또 교회 그 어려운 데 처리하고 하잖아요. 그 호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호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 가지고 여기 맨 마지막 밑에 보면 용기를 갖고 나와 가지고 내가 그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게 추진을 하시고 아니면 야구 예전에 야구도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야구도 좀 흐지부지 됐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나와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 내가 용기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진행하는 걷기 대회라든지 미리 이게 세팅된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같이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 마치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